김철로 부사입니다. 오늘은 해고 기타 고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전에도 해고 사건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국면 때문에 해고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고를 당하셨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법원을 이용하실 것인지 혹은 노동위원회를 이용할 것인지 이 기관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절차의 간소성이나 혹은 비용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위원회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고 절차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하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일했던 사업장에 노동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법원을 가셔야지 노동청을 가봐야 각하 판정이라 그래서 판정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를 가실 때는 반드시 내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서라는 걸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어도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라고 해서 판단을 안 해주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때는 이 신청서를 쓰셔야 되는데,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비치가 되어 있고 인터넷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청서를 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노동자분들께서는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 노동자는 국가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국선으로 선임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250 미만인 노동자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두 번째는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세 번째는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각각 의견을 들어보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라고 하시는 세 분의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이 내 징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가 있는데 이 녹취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혹은 녹취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 원칙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전제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불법이 아닙니다. 반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제3자가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녹취를 함부로 하시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셔서 녹취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징계 절차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서면통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 사유하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종이, 즉 서면으로 통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 자, 이걸로도 해고 사유 서면 통지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직 대법원에 명확한 견해는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수단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다는 게 실무적으로 통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양정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정도 해고 사유를 가지고 이 정도 징계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사실상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잡고 물었을 때 적어도 7, 8명 정도가 야, 그 정도 사유 가지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이것이 징계 양정, 즉 해고 양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못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잘못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해고 사유의 최우수단성, 즉 해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게 해고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려 의무라는 것을 집니다. 가령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자꾸 지각을 하거나 자꾸 무단결근을 하면 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징계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딱 한 번 무단결근했는데 곧바로 해고한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가령 첫 번째는 먼저 지적을 해주고 그래도 또 하면 정직이나 기타 징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하라는 게 해고의 최우수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해보면 이 징계 양정을 가지고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는 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인 법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징계 양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자꾸 물어봤을 때 7, 8명이 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칙상 내가 일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광주고 본사가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이 노동위원회는 서울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광주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이 광주나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설령 본사가 서울에 있다 손 치더라도 광주, 전남을 관할하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첨단 지방정부청사 7층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